자, 오늘 수업 시작하겠습니다. 저번 수업에서 내포물 반사에 의한 특수효과 캐치-아이를 설명을 드렸죠. 자, 오늘 수업은 내포물 반사에 의한 특수효과 중에서 스타효과 A라는 기호를 쓰고, 스타효과, 성체효과라고도 이야기하고, 아스테르즘이라고도 이야기합니다. 아스테르즘. 이 스타 효과는 말 그 자체로 어떤 스톤이 이렇게 딱 있으면 펜라이트를 비쳤을 때 스타가 형성이 된다. 이렇게 4조가 형성이 되는 것도 있고 6조가 형성이 되는 것도 있어요. 4조는 보통 스타 알만다이트가 아니시 4조고 6조는 스타루비 중급이니까 어떤 보석명도 바로바로 제가 한번 이야기를 하려면 초급 같은 경우는 보통 이런 얘기는 안 했죠. 이렇게 특수효과에 대한 설명만 했고 4조, 6조 특수효과의 스타의 선을 가지고도 이 스톤 두 개 다 적색 계열이거든요. 적색 계열인데 이것만 가지고도 스타 알만인지 스타 루비인지 여러분들이 충분히 알 수 있다 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이게 캐쳐 아이도 마찬가지고 스타 효과도 마찬가지고 침상에 의한 거예요. 침상의 반사에 의한 거예요. 그러면 제가 앞 시간에 침상의 방향의 직각 방향으로 특수효과가 이루어졌으니 만일에 이게 4조면 이 방향의 침상도 있고 이 방향의 침상도 이 스톤에는 있다. 우리가 이걸 교차 침상이라고 적습니다. 보석 감별과 다이아몬드 감정 중에서 특히 이제 유색 보석 감별을 할 때 보석 학회에서 쓰는 용어들이 좀 있어요. 이것을 우리가 침상이라고 하자라고 이제 자주 쓰고 있잖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나는 이걸 침상이라고 하지 않고 다르게 핀이라고 하겠다. 그런 거는 괜찮긴 한데 아무래도 앞부분에서 계속 써왔던 단어를 여러분들이 기억하고 계시면 더 좋겠죠. 왜냐하면 모든 보석 관련된 분들이 이런 현상을 침상이라고 하고 스타 효과라고 하는데 본인 또 다르게 이야기하면 서로 소통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새로운 단어가 나타나면 여러분들이 크게 반해서 좀 외워주시거나 이제 익숙해질 필요가 있겠죠. 자, 내포물 반사에 의한 특수효과 캐치아이나 스타 효과가 있고 또 한 가지 AB라는 단어, 어벤츄린 센스라는 단어가 있어요. 어벤츄린 센스. 스타 효과가 나타나는 스톤들은 제법 많아요. 스타 다이옵사이드도 있고 여기서 이야기하는 스타 알만도 있고 스타 루비도 있는데 어벤츄린 센스를 나타내는 스톤은 딱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어벤츄린 커츠와 선스톤. 어벤츄린 커츠는 녹색 스톤이고 선스톤은 오렌지 스톤입니다. 그러면 이 어벤츄린 센스 효과는 어떻게 나타나냐면 특히 이제 어벤츄린 커츠를 보시면 얘 녹색이에요. 녹색인데 안을 이렇게 살펴보시면 납작한 녹색
이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로에 음료를 먹어보면 안에 알로에 덩어리 있잖아요. 그런 형태로 이렇게 있어요. 그걸 우리가 이제 녹색 운모라고 이야기합니다. 녹색 운모. 납작납작. 그래서 이 운모가 빛에 의해서 반사될 때 약간 반짝반짝반짝 그린다라고 되어 있는데, 대부분 캐치아이나 스타는 펜라이트를 비추면 정확합니다. 선이 하나 왔다 갔다 하고 십자가 형태가 왔다 갔다 합니다. 정확하게 누구나 다 알 수 있어요. 근데 어벤츄린 커츠에 있는 어벤츄린 센서는 아주 미비합니다. 그래서 처음에 특수 효과를 잘 관찰할 수가 없어요. 자, 그런데 외관 검사를 했을 때 어벤츄린 센서를 관찰하지 못했는데, 뒤쪽에 가다가 녹색 내포물 검사에서 녹색 운모를 발견해 가지고 외관 검사란에 어벤츄린 센서를 적는 경우가 많아요. 네, 그만큼 어벤츄린 커츠의 어벤츄린 센서는 거의 없다고 보셔도 돼요. 약간 반짝거리는 스톤이 있긴 한데 이것을 우리가 특수효과라고 적을 정도는 아니다. 하지만 어벤츄린 커츠, 보석명이 어벤츄린 커츠면 반드시 특수효과란에 어벤츄린 센서를 적어 주셔야 됩니다. 네. 자, 그러면 선스톤은 내포물을 딱 관찰하면 오렌지색 같은 판이 이렇게 있어요. 오렌지색. 네. 이거 우리 이제 또 갈색 운무라고 합니다. 갈색 운무. 어벤츄린 커츠보다 선스톤이 그래도 좀 나아요. 이게 펜라이트를 비쳤을 때 약간 반짝거리는 부분이 있어요. 약간 반짝거리는 부분. 좀 나아요. 자, 그런데 이 선스톤을 모방한 골드스톤이라고 있습니다. 골드스톤. 우리 이제 인조율이에요. 이게 인조율인데, 이 골드스톤은 여기 구리 박편을 넣었거든요. 구리 박편 아주 반짝거립니다. 반짝반짝해요. 네, 보통 이걸 모방한 스톤들, 합성이나 이런 스톤들이 특수효과를 모방할 때는 더욱더 확실하게 보이려고 아주 선명하게 하는데, 선스톤을 모방한 골드스톤, 인조유리의 어벤츄린 센서는 누구나 알 수 있듯이 아주 반짝거립니다. 안에 금가루가 들어있는 듯한 느낌을 들어요. 근데 안에는 구리 박편이 들어요. 네. 그래서 천연석인 선스톤하고 골드스톤의 차이는 엄청나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내포물 반사에 의한 특수 효과가 캐치아이, 스타, 어벤츄린 센서가 있는데, 이 세 가지 다 안에 내포물에 의해서 빛이 반사되어서 일어나는 현상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그 중에서 특히 어벤츄린 센서라고 적어야 될 스톤은 어벤츄린 커츠나 선스톤에서만 적으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어벤츄린 커츠라고 보석명을 적으시면 반드시 외관검사 특수효과란에 AB라고 적으셔야 되고, 어떤 다른 스톤에 어벤츄린 커츠나 선스톤이 아닌데 다른 스톤에 보석명을 적고 특수효과의 AB를 적으시면 아니 된다라고 아시겠습니까?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외관검사란에 특수효과가 있잖아요. C나 A나 이런 게 있으면 이는 캐치아이래요. 캐치아이, 스타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면 반드시 보석명에는 이 특수효과,
캐치 아이 뭐 스타 뭐 이렇게 보석명이 이 특수효과에 의해서 정해집니다. 그래서 캐치 아이 에메랄드, 에메랄드인데 캐치 아이가 있으면 이 보석명은 캐치 아이 에메랄드라고 바뀌어지는 것이죠. 루비가 외관 검사를 검사했었더니 특수효과 스타가 있다. 그러면 스타 루비가 되는 거죠, 보석명이. 그래서 외관 검사란에서 특수효과가 있는 스톤이 있을 때, 특히 C나 A나 이런 스톤이 있으면 이 스톤의 특수효과가 이 보석명을 결정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이제 우리가 결정구조. 내포물 반사가 아니에요. 이 보석은 내포물에서 일어나는 현상이 아닌데 어떤 특수효과가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먼저 어둘라레센스. 이 스톤, 문스톤에서 일어나는 특수효과, 이 특수효과. 그래서 이 문스톤에서 일어나는 이 특수효과는 백색윤이에요. 이렇게 하나 왔다 갔다 합니다. 하나 왔다 갔다. 문스톤의 특수효과, 백색윤이라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관찰해 보면 대부분 하얀 윤이 아니고 그냥 선이 하나 왔다 갔다 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하고 제가 한번 고민해 봐야 될 게 있는데, 우리 앞부분에 우리가 내포물 반사에 의한 특수효과 중에서 캐치아이라는 게 있었잖아요. 캐치아이의 특수효과도 선이 하나 왔다 갔다 하는 스톤. 근데 문스톤에서 일어나는 오둘라레센스도 선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 외관 검사란에 있어서 외관 검사를 했을 때 이 현상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어둘라레센스인지 캐치아이인지는 어떻게 감별해야 하냐. 자, 캐치아이는 제가 말씀을 드렸죠. 내포물 반사다. 그러니까 안에 침상이 관찰된다. 근데 문스톤의 어둘라레센스는 결정구조다. 그러니까 내포물에 의해서 일어나는 특수효과가 아니다. 내포물 보면 아무것도 없다라고 생각해요. 그러면 문스톤은 원래 결정구조, 우리가 현미경으로 관찰할 수 없는 결정구조, 정장석, 조장석, 이런 형태의 광물이 겹쳐지면서 이런 특수효과가 나타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외관검사란에 하나의 윤이 이렇게 왔다 갔다 했을 때 이것이 캐치아인지 문스톤인지는 내포물 검사를 해서 여러분들이 정하시면 됩니다. 자, 여기에서도 마찬가지로 어벤츄린 센서는 어벤츄린 커츠와 선스톤에만 해당되듯이 어둘라레센스는 문스톤에서만 나타나는 특수 효과입니다. 그러니까 보석명을 문스톤이 아닌 스톤으로 적고 외관 검사의 특수 효과를 AD 어둘라레센스로 적으시면 아니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두 번째로 이리디센스. 자, 이리디센스는 칼세도니의 변종 중에서 파이어 아게이트라고 있어요. 파이어 아게이트. 갈색 바탕에 포도상 구조를 갖고 있어요. 포도상 구조.
이거 우리 포도상 구조라고 해요. 이 구조 안에 윤이 이렇게 있는데 이게 무지개예요. 무지개. 여러분들이 특수효과를 관찰하실 때 갈색 바탕에 이런 포도상 구조를 가지고 있으면서 이런 무지개가 뜨면 이 스톤은 파이어 아게이트에서 일어나는 이리디센스다 라고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 돼요. 이리디센스다. 자, 그리고 나서 다음으로 레브라도 센스라는 게 있어요. 레브라도 센스라는 게 있어요. 이것은 레브라도 라이트 펠드스파, 레브라도 라이트 펠드스파에서 일어나는 특수효과를 레브라도 센스라고 이야기합니다. 국내 시험 중에서 유일하게 청색 윤이 왔다 갔다 하는 것은 레브라도 라이트 펠드스파입니다. 그래서 국내 자격증 시험 기사급에 해당하는 시험 중에서 펜라이트를 비췄을 때 청색 윤이 왔다 갔다 하는 것은 레브라도 센스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오리엔트라는 게 진주에서 일어나는 특수효과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진주를 만들 수 있는 조개가 있습니다. 진주를 만들 수 있는 조개가 아무 강에나 있는 이런 꼬막이나 이런 건 아니겠죠. 진주를 만들 수 있는 조개가 이렇게 딱 살고 있다가 이쪽에 이물질이 하나 딱 들어왔습니다. 그죠? 이물질이 들어왔어요. 근데 이 이물질을 자기가 뱉어내야 되는데 뱉어내지 못했을 때 자기 보호 메커니즘에 의해서 이 부분을 이렇게 둘러싸기 시작을 합니다. 뭐로 둘러싸느냐? 뭐로 이렇게 둘러싸느냐? 네? 뭐로 이렇게 둘러싼다. 이렇게. 탄산칼슘과 이 부분 콩키오린 80% 대 12%. 탄산칼슘과 콩키오린으로 그 이물질을 싸서 만든 것이 진주입니다. 자, 그러면 진주를 만들 수 있는 조개가 이물질이 들어와서 이렇게 만들기가 그렇게 쉽지를 않겠죠. 자, 그래서 우리가 양식 진주를 만들게 됩니다. 자, 양식 진주는 천연 진주입니다. 자, 그런데 이 양식 진주는 두 가지로 또 나눠둘 수 있어요. 해수 진주와 담수 진주로 나눠질 수 있습니다. 해수 진주는 바다에서 키운 것이고 담수 진주는 강에서 키웠어. 자, 이 양식 진주는 사람이 인위적으로 만드는 거잖아요. 자, 그러면 이 이물질을 사람이 만들어였는 겁니다. 그러면 이물질은 조개 껍데기를 동그랗게 만듭니다. 이걸 우리가 핵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강물학에서. 그러면 이 핵을 조개살 안쪽에 째서 핵을 인위적으로 엮고 봉해버립니다. 자, 그러면 만일에 이 핵을 그냥 여기에 딱 넣어놓으면
조개가 뱉어내려고 애를 쓰면서 뱉어내겠죠. 그래서 뱉어내지 못하게끔 엮고 봉해버립니다. 그러면 이 핵을 자기가 이물질로 보고 보호 메커니즘에 의해서 이렇게 탄산칼슘과 콩키오닌으로 이렇게 싸서 진주가 만들어지는데, 어디서 만들어지느냐, 바다에서 만들어지느냐, 강에서 만들어지느냐에 따라서 해수와 담수로 나눠지는데, 가격은 해수가 훨씬 비쌉니다. 왜냐하면 바다에서 자라는 진주는 이 부분이 우리가 핵이라고 치면 탄산칼슘과 콩키오린이 굉장히 조밀하게 이루어져 있습니다. 진주가, 해수 진주는. 하지만 담수 진주는 탄산칼슘과 콩키오린이 이렇게 느슨하게 이루어져 있어서 빛깔 면에서도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10년 전에는 해수 진주는 은갈치색이 나올 수 있고, 담수 진주는 은갈치색을 못 만들어낸다. 그리고 그때만 해도 담수 진주는 이 핵을, 조개살을 이렇게 또르르 말아서 핵으로 썼거든요. 해수 진주는 그냥 조개 껍데기를 깎아서 썼어요. 그래서 이 천공을, 보통 진주를 하려면 이 천공을 내잖아요. 그러면 이 천공의 경계 부분을 보고도 해수와 담수를 구분할 수 있었었고, 색상을 가지고도 담수 진주는 은갈치색을 못 만들어내고 10mm 이상은 못 만들어낸다,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지금은 다 만들어내고 다 핵으로 쓰기 때문에 양식 진주, 해수와 담수 진주는 외관상으로 구별하기가 어렵습니다. 자, 그러면 이거는 X선으로 감별하면 콩키오린과 탄산칼슘의 조밀도를 볼 수 있기 때문에 해수와 담수를 구분할 수 있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모조 진주가 있거든요. 모조 진주는 이 핵을 유리를 쓸 수도 있고 플라스틱을 쓸 수도 있어요. 그리고 나서 여기에 구아닌이라는 성분을 칠을 합니다. 그래서 만든 거거든요. 자, 그러면 표면에 현미경을 대고 관찰을 하면 이렇게 귤 껍질 있죠. 귤 껍질과 같은 형태를 관찰할 수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요철 표면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요철 표면. 그러면 천연 진주는 확대를 해가지고 표면을 관찰하면 이렇게 손지문과 같은 이런 결이 있어요. 이걸 우리가 등고선상 줄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확대경을 가지고 있으면 표면에 이런 현상을 가지고도 모조 진주인지 천연 진주인지를 감별할 수 있는데, 그런 게 없으면 이에 대고 살짝 긁으면 모조 진주는 약간 매끈하고 천연 진주는 서걱거립니다. 자, 이 치아 검사는 이 파괴 검사입니다. 파괴 검사. 그러니까 검사를 하고 나서 이 상품의 가치를 떨어뜨릴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공부를 반쯤 해가지고
매장에 근무를 하면서 손님 중에서 진주를 뭐 12mm짜리 가서 이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잘 모르겠다. 잠시만 보세요. 이에 갖다 대면 그만큼 바보가 될 수 없습니다. 그죠? 이에 갖다 대는 순간 그 진주는 값어치가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검사를 하실 때는 반드시 파괴 검사보다는 현미경을 가지고 하는 비파괴 검사를 반드시 실시하는 게 좋겠죠. 자, 오늘 수업은 그 특수효과 중에서 캐치아이 다음으로 스타 효과나 어벤츄린 센서 효과나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있는 오리엔트 효과, 진주에서 나타나는 백색윤 효과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계속 연달아서 내품 결정 구조에 의한 검사, 그 다음에 선택적 흡수에 대한 검사, 특수 효과의 검사에 대해서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수업은